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포항과 경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늦은 밤 5mm 내외만 내리다 그칠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합니다. 몇 시간 사이에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비구름대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밤 포항과 경주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예보됐던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되고 꽃가루도 조금은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꽃가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지는 매우 높은 그 밖의 지역은 높음 단계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아침 꽤 포근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쭉쭉 오르겠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3도, 그 밖의 지역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부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흐리다가 구름만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3도, 독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가 되면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니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 선거날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상 첫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거주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 마치 선거 당일의 투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투표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연휴 때 선거를 못할 것 같아서 선거를 하러 왔어요. 저희 아기한테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기랑 같이 오게 됐어요. 별도의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보니 투표율은 높았습니다. 저는 영도영에 삽니다만 포항에 볼 일이 있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포항 남북구 30곳, 경주 23곳, 영덕 9곳 등 전국 읍면동에 1개씩 모두 3,5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때보다 2배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5월 9일 날 투표하실 수 없다면 신분증을 갖고 사전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국토 최동단인 독도에서는 독도 경비대원 32명과 경찰관 4명, 주민 김성도 씨 부부 등 모두 38명이 거소투표를 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지지층 참여를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오늘도 전국을 누비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철강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9%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8.7%, 일본이 40%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수출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16.3% 올랐고 해양 플랜트용 철 구조물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실적 개선에 따라 포스코그룹 계열사 가운데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직원 평균 급여는 8,7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7.41% 증가했습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전체 직원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6,9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지난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포스코건설의 직원 평균 급여는 6,600만 원으로 2년 새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포항 폐철도 도시숲의 성공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멋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는 도시숲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이규설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경의선 숲길. 밤만 되면 거대한 술판으로 변합니다. 안주를 포장해서 파는 전문 업소까지 생겼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왔다가 술판을 피해가야 하는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역시 폐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어떨까요? 이곳에서 음주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애완견과 자전거 출입, 확성기 사용도 안 됩니다. 금지 사항은 무려 16가지.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We absolutely love it. It's very natural, not like structured park really. Very urban feeling. 일본은 방해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권리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카가와현 타카마츠시 중심가. 사람들이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자전거를 끌고 거리를 지납니다. 사고 방지 목적도 있지만 보행자가 다른 외부 요인을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철저히 이 규칙을 지킵니다. ここは今もう自転車も乗れないんで、歩行者にはいい商店街だと思います。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승강장 추가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뉴욕 하이라인 공원처럼 시민단체 주도로 카페나 푸드트럭 운영 지역을 정해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먹거리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생명숲이나 숲해설가나 푸른 포항 21 등과 함께 거버넌스 체제를 우주해서 조성은 시에서 했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 관리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참의 숲으로 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포항 도시숲이 곧 개장합니다. 나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단 다수의 행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 환호해맞이공원에서는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데 어린이 100일장과 119 구조대 장비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항 여객선 터미널 부두에서 경비함정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포항 용흥동 경북과학교육원에서는 포항 지역 중학교 과학교사들이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4차 산업혁명 3D펜과 코딩 체험 등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경주소방서도 오늘 경주시민운동장에서 119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경주 버드파크와 동궁원, 국립경주박물관, 현대호텔 등에서도 오늘 하루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청소년 3명 가운데 2명은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은 68.7%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며 형제자매와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노후 생계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개선점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있지만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접대 문화가 바뀌었고 접대비 비용도 줄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해 4분기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의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1% 감소했고 이 중에 포스코는
45% 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되고 난 이후 초기에는 기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도 한 달에 40~50건씩 상담과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육에 이어 부서별로 청년 리더 95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준 업체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5월 달 정책 토론회 등 한 7월 달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역 식당이나 축산업계 등은 경기 침체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생기고 한 30% 줄어들어갔고 저녁에는 아예 없어가지고 문 닫고 일찍 간 적 많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관련 규정 등 개선의 목소리가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지양식장의 전기료를 최대 50%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 적용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오존과 전기분해, 자외선으로 양식장의 물을 소독해 물 교환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전기료를 50% 절감해 전국적으로 32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넙지 양식장에서는 질병 예방을 위해 양식장의 물을 하루 평균 30번 교환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 신기술을 적용하면 하루 6번만 물을 교환해도 넙지의 성장과 생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업 합동 단속을 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 기간에 포획하는 행위, 크기가 작은 대게 불법 포획, 유통 행위 등이며 횟집과 재래시장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도 벌입니다. 기후변화와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일부 어업인들의 어린 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2000년 119만 톤에서 2016년 92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7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 로봇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브이 기억하실 텐데요. 태권브이의 아버지 김청기 감독이 상주에 귀촌해 특별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로봇파 로켓 주먹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국산 만화 영화의 새 장을 열었던 로봇 태권브이가 조선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우뚝 솟은 산능선 뒤편으로 정령처럼 산세를 지키고 민초들과 어울려 교감하는가 하면 걸리버 여행기의 한 장면처럼 꽁꽁 묶여 포위되기도 합니다. 10개의 색을 입힌 수목 담채아가 금속성의 태권브이와 만나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거의 이제 41년 됐는데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아득한 어떤 옛날 그런 그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나는 엊그저께 같은데 내 욕심으로 더 먼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사실 그 엉뚱한 짓을 해본 거죠. 이번 엉뚱 산소화전은 지난해 태권브이 탄생 40주년을 맞아 김청기 감독이 귀촌한 상주 시골집에서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1976년 태권브이 탄생 당시 주요 장면들을 그림으로 옮긴 초기 스토리보드와 피규어들도 전시됩니다. 올해로 41돌을 맞은 태권브이, 김 감독은 임진왜란이나 일제치하 등 과거 국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엉뚱산수와 시즌2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어떤 그런 날짜 이런 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 뭐 서울 도시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딱 내려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참 잘 되더라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말까지 국립낙동강 샘물자원관에서 전시되는 태권브이 특별전은 어린이들은 물론 40, 50대 키덜트족들의 감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혼인은 12,200여 건으로 2015년보다 2.6% 줄었고 경북 지역은 13,300여 건으로 6.4% 줄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구 혼인은 감소세에 있고 경북도 해마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7세, 여자 30.3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8세, 2.2세 높아졌고 경북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29.8세로 10년 전보다 1.9세, 2.4세 높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순환수렵장을 올해는 영천, 경산권에, 내년에는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권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4개 권역별로 나눠 올해는 영천과 경산, 의성, 군위, 청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포항과 경주, 영양, 영덕, 울진에 수렵장을 운영해 유해 야생동물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김천, 구미, 상주 등의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 등 모두 5만 4천여 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82억 원에 이릅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무방비로 피해를 당했는데 백화점 직원의 초기 대처는 미흡했고 한 달이 넘도록 치료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던 중 손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던 사람이 반죽을 기름에 넣자 반죽이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김 씨의 손과 팔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수업은 그대로 진행됐고 김 씨는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차례 수술 후 13일간의 입원 치료. 급기야 손을 잘 쓸 수 없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흡한 대처도 문제지만 백화점의 달라진 태도에 김 씨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100% 책임지겠다던 백화점은 40일이 지나도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이 갑자기 튀었는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상황이에요. 백화점 측은 사고 당시 김 씨에게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고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험조치를 했는데 은행은 특약으로만 되니 이건 좀 약하니 좀 더 보험 처리를 해다오라고 다시 지금 저희가 의뢰된 상태고 그게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장도 그만둔 채 앞으로 수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 씨는 백화점 문화센터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합니다. 몇 시간 사이에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비구름대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밤 포항과 경주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예보됐던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되고 꽃가루도 조금은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꽃가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진은 매우 높음, 그 밖의 지역은 높음 단계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아침 꽤 포근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쭉쭉 오르겠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3도, 그 밖의 지역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부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서울과 독도 지역 흐리다가 구름만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3도, 독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가 되면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니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 선거날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